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씨입니다. Hey darlings, it's me Darcy here. 오늘은 저의 강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 이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하하. 제가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올렸는데 그 200만 회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냉이 관심이 많으셨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교정 Q&A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뭘 하신 건가요? 이에다가 잘 들으세요. 치아 부분 설치 교정을 한 거예요. 일단 이를 부분만 했어요. 저는 어금니까지 다 교정한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위에 4개, 밑에 4개만 해서 8개 부분으로 설측, 말 그대로 혀 쪽에 있는 이 안쪽에다가 교정 장치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교정이랑 다르게 교정 장치가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교정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 했냐? 저는 아무래도 영상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제 얼굴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교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모델 소속사에도 있었고 한 적은 없지만 드라마 캐스팅 같은 것도 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디션에 가면은 매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약간 이가 교정 안 하셨네요? 덧니가 있으시네요? 부터 해가지고 제일 촌철살인으로 한번 빡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너 그렇게 그 이로는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좀 상처를 받고 네, 그날 바로 교정을 하러 달려갔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동안 했냐? 저는 이 설측 교정은 11개월 동안 했어요.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올해 5월에 끝났으니까 딱 1년 못 채우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끝난 이유가 교정을 부분으로 해서 다 움직였으면 더 오래 걸렸겠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보다도 덜 걸리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료가 미뤄져서 좀 길어진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발치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랑니는 뺐어요. 이거 교정하려면은 제가 사랑니가 위에 2개, 아래 2개 매복으로 누워있거든요. 내 친구 다. 근데 위에는 뽑고 밑에는 안 뽑았어요. 생이를 뽑은 거는 없어요. 대신에 많이 갈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요. 왜 설측을 선택을 했냐? 저는 유튜브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탁 생기면은 여러분도 어색하시겠지만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1 조건? 가장 큰 조건이 뭐였냐면은 티가 안 나는 거 이길 바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저의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인비절라인, 그러니까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했었어요. 그거를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그거를 왜 중단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왜 인비절라인 중단하셨나요? 일단 인비절라인이 뭐냐? 투명 장치 교정이라고도 불리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장치가 투명해요. 철사를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교정 장치가 이 휴대폰 케이스처럼 이 모양으로 케이스처럼 생겼어요. 위아래 턱 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가 일단 안 보이고 두 번째 제가 그때 교환학생 알래스카 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뭐 설측 교정이나 일반 교정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사쌤을 보러 가야 하잖아요. 근데 투명 교정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 간 날 이를 본떠요. 스캔해서 얘는 한 2년 걸리겠다 치면은 2년치 장치가 공단에서 쫘라라락 만들어져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은 그 장치 케이스죠. 얘를 딱 끼면은 그 모양에 맞게 이가 삭삭삭삭삭 움직여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그 장치를 제가 계속해서 바꿔서 잘 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비절라인을 처음에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바로 제가 ADHD가 있다는 건데요. ADHD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밥 먹을 때 빼고는 계속 끼고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을 때 빼놓고 식당에 그냥 두고 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해외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새 장치를 받고 하는 게 잘 안 됐던 거죠. 결국 제 잘못이에요, 이건. 네.
인비절라인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저 이거 먼저 말해야 되는데, 이때 인비절라인 제가 광고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광고 달고 다 올리고 했으니까 뒷광고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으세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처음 선택했었다가 그때 막 이에 나사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흐지부지 되고 그 상태로 나사 박힌 채로 그냥 1,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귀차님이 심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다시 교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측 교정 병원을 갔더니 이거 받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설측 병원을 골랐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의 제1 목적이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설측이었어. 근데 제가 찾아볼 때가 1년 전이죠. 그때도 설측에 대한 자료가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측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고 유튜브에 찾아도 많이 없고, 근데 보니까 아이돌 분들이랑 아나운서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유튜브에다가 설측 전문 교정 병원을 찾더니 몇 개가 없었어. 마음에 드는 데랑 또 이번에 또 고른 게 있어. 그 병원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선생님이 유쾌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치과를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긴장되는 일이에요. 가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혼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장치를 제대로 안 꼈다거나 고무줄을 안 꼈다거나 양치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근데 의사쌤이 무서우면 전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쌤이 유쾌한가, 그리고 설득을 하는가, 그리고 제가 가기 편한가,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탄다면은 환승을 많이 안 하는 곳, 이런 걸로 저는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고른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큰 이유가 있어요. 금액! 저는 금액이 300에서 400 사이로 나왔거든요. 괜찮잖아요. 저는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반에 교정을 한 애가 꼭 있었어요. 근데 맨날 걔네가 난 진짜 불효자라고 막 몇백만 원씩 800 몇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덜덜덜 떨면서 갔거든요. 근데 3,400이라는 거야. 근데 그 정도면 내가 등록금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골랐어요. 발음 안 좋아지나요? 저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에 솔직히 포기했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중도 탈락자가 은근 많아요, 교정이.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 발음 진짜 안 좋아져요. 제 유튜브 댓글 보면은 왜 이렇게 발음이 모질이 같냐 라고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모질이가 맞아요. 하지만 이거에 탓도 있었다. 근데 저는 원래부터 발음이 안 좋았어요. 또 이걸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포인 척 한다라고 하시는데 전 어릴 때부터 발음이 안 좋았어요. 영어 발음도 안 좋고 한국어 발음도 안 좋고 일본어 발음도 안 좋고. 네. 아무튼 그래서 교정하기 전에 의사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너 이거 발음 안 좋아지는데 괜찮겠냐? 너 유튜브 하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괜찮아요. 저 원래 안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혀가 붙는 이 치아 뒤쪽 있잖아요, 윗니. 여기를 경국이라고 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딱딱한 여기 혀 입천장, 여기를 치는 소리들, 시옷, 디귿, 지읒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하는 아나운서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 진짜 그분들은 인간적으로 리스펙해요. 그게 다 연습을 하면은 된대요. 저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산 거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가 12월에 왔으니까 교정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일본인 분들한테 말을 걸면 꼭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 특히 전화로 하면 스미마셍? 이랬는데 이제 이걸 떼니까 한 번에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면은 너 교정 중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긴 한데 뭐 저는 원래 발음이 안 좋아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설측 교정의 불편한 점을 좀 다 말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인비절라인이랑 공평하겠죠? 이
장치를 낀 첫날에 진짜 어색해요. 그 신발 신는 고양이 영상 본 적 있어요? 딱 그 친구의 기분으로 한 3일 정도를 살면은 적응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교정 치과를 가서 이 철사를 다시 바꿔 끼잖아요. 그럼 그날 좀 아파요. 왜냐하면은 힘이 이 치아를 당기고 밀고 하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날 하루 정도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괜찮은 정도로 아파집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 뒤쪽에다가 장치를 붙이면은 철사를 혀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친구들을 붙여줘요. 아프지 말라고. 근데 가끔 그 친구가 똑 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혀에 스크래치가 좀 나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제 치과를 가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도 그냥 일주일을 버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설측 교정이든 어떤 교정이든 다 똑같은 건데 이가 움직이잖아요, 교정을 하면. 그러면 이 사이에 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밥을 먹으면은 음식이 잘 껴요. 저는 원래 음식이 진짜 안 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음식 끼면 뭐가 큰일이냐? 잇몸이 부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다가도 뭐 탁 꼈다 그러면 말벌 아저씨처럼 바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치실 그 쿠팡이 팔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뺐었어요. 또 다음 질문이 치아가 약해지나요? 네, 치아가 지금은 안 약해져요. 끝나면은 돌아오거든요. 근데 당연히 교정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니까 뿌리가 빡 박혀 있으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치아가 약해지는 거는 당시에는 맞지만 교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돌아와요. 완전 시린 것도 없고 이 사이에 틈도 없고 뭐 끼는 것도 이 빼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이 질문 굉장히 많았는데요. 얼굴형 바뀌나요? 팔자주름이나 볼펜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친구로 특수를 조금 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정을 하면은 여기 하관이 얄쌍해진다 이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저 좀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죠, 쌤한테. 근데 선생님이 단칼에 빠꾸를 먹으셨습니다.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저는 교정을 뭘 했냐면 원래 여기가 엄청나게 큰 덧니가 한 마리가 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니가 겁나 커요. 지금도 커요. 근데 이것도 엄청 간 거예요. 드르르르르르 해서 드르르 뽀앙 갈면은 머리가 뽀앙 하고 울리거든요.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서 얻은 기계랍니다. 아무튼 얘를 깎는 작업이랑 이 덧니를 밑으로 내리는 걸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리면은 얼굴이 안 바뀌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완전 부정교합이야. 이게 이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내가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뭐 앞니를 넣겠죠. 그럼 얼굴이 좀 뭔가 밑에가 작아진다던가 바뀌겠지. 반대로 이가 너무 옥니야. 그러면은 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입이 합죽했던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랑 이가 원래 어떤 모양이었냐에 따라 얼굴형이 바뀌고 있고는 바뀌고 말고는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변했다고 여러분도 안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의사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사 박았나요? 했는데 네, 전 나사 박았어요. 인비절라인 때도 박았고 이거 설치하면서도 몇 개 더 박아서 총 한 6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송곳니를 내려야 돼. 근데 이렇게 상하 좌우로 하는 거는 그냥 아니지. 그냥 좌우로 하는 거는 이 철사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리는 거는 여기 밑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고무줄을 달아서 이렇게 얘를 밑으로 끌어당겨줘야 돼요. 근데 나사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아팠어요. 물론 보기에는 무섭거든요. 근데 전 그게 좀 살짝 멋있다 느꼈어요. 요새 뭐 그릴즈 끼고 뭐 이에 투스젠 받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마취하고 어차피 나사 박을 때는 아무 느낌 없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나사 뺄 때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싹 빼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2시간 있으면은 잇몸이 싸싸싸싸싸싸 하고 다시 자라서 없어져요, 걔네가. 대박 신기하잖아요. 인체 신비예요, 이거. 그래서 나사는 저는 6개나 박았지만 괜찮았다. 스트롱 우먼이다. 교정할 때 이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치과 가면은
스케일링을 매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고, 저는 근데 관리 좀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설치기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 음식물을 끼거나 하는 거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양치가 쉬워요. 근데 위에 붙은 애들은 잘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부었거든요. 저도 위에 인물이 좀 부었었어요. 그래도 치실 잘하고 워터픽 잘하고 하면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양치를 진짜 더 잘해요. 이제 반짝반짝하게 막 촥촥촥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가 하얀 거예요. 라미네이트 하셨나요? 고마워요. 일단 라미네이트 한 것처럼 잘 됐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조금 더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앞니가 너무 커서 저는 쌤한테 좀 더 깎아달라 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왜냐면 사실 이것도 지금 진짜 많이 깎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빨이 탁 제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처음 깎았을 때는 무슨 빼빼로처럼 이렇게 옆에 있던 데가 다 깎으니까 이렇게 톡 됐었는데 지금은 좀 비율이 괜찮아요. anyways. 근데 쌤이 더 깎으면은 부자연스러워진다고 딱 이 정도만 깎으래요. 아무튼 라미네이트는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 크리에이터 해보잖아요. 그 라미네이트 협찬이랑 광고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DM으로. 근데 저는 주변에서 워낙 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많이 들어서 라미네이트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그 외국 인플루언서 친구가 있는데 걔가 한 걸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예쁘더라. 하지만 저는 지금 제 2에 만족해요. 야, 진짜 그거 같다. 에렌 엄마 잡아먹은 그 거인 같다. 다음으로 미백. 미백을 했어요. 한 번. 근데 미백을 하기 전에 이 샘플이 있어요. 갖다 대서 보는데 제가 이미 제일 하얀 거랑 두 번째로 하얀 거 사이 정도의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겠다 기대를 했는데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해요. 좀 더 하얘지긴 했어요. 근데 저 여기서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 사실 20살 때 미백을 한 번 했어요, 이미. 근데 그때는 효과가 개쩔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미백 아직 안 했다? 여러분, 안 긁은 복권입니다. 가서 하세요. 진짜 이거는 추천.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그 치아가 밝고 미소가 예쁜 게 진짜 큰 미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인들은 저렇게 얼굴에 신경을 쓰면서 치아 미백은 잘 안 하지라는 이야기도 전 들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미백은 한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백을 했던 게 그래도 5년 지났으니까 이번에 교정하면서 이를 빡세게 닦아서 그냥 이가 하얘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는 좀 발음 괜찮지 않나요? 저를 모질이라고 하셨던 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은 좀 모질이 같지 않지 않나요? 이 정도면 끝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면은 의료법의 위반이래요. 근데 또 희한하게 DM으로 알려주는 건 괜찮대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저 인스타그램에다가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DM으로 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치과로 가셔서 교정 잘 하시길 바랄게요. 교정 안 해도 예쁠 거고 해도 예쁠 거지만 you guys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잘 갈게요.